무대가 이렇게 네 이렇게 굉장히 어색하군요. 네. 저희를 우러러 봐주시니까 곰들바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오늘 여기 매진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150석을 다 채워준 관객분들께 먼저 감독님과 배우분께서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너와나에서 세미 역할 연기한 박혜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무대 위에 올라오니까 기분이 조금 다르네요. 어제는 또 지휘를 했는데 약간 로맨스 위주의 이야기들이었었는데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할지 기대가 많이 되고요. 네, 좋은 질문들 많이 해주시면 열심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늦은 시간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GV를 많이 하다 보니까 먼저 잠깐 수요 조사를 좀 해볼게요. 영화 처음 보신 분 많으시네요. GV를 처음 오신 분. 네, 알겠습니다. 잘 파악하겠습니다. 2번 이상 보신 분. 건너뛰어서 5번 이상 보신 분. 설마 10번은 없겠죠? 10번은 감독님이 좀 긴장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해도 이미 다 들은 얘기일 확률이 있습니다. 일단 제목 얘기부터 해볼까요? 이 뒤에 포스터에 있는 글씨가 감독님 글씨인 걸 알고 계신가요? 네. 감독님께서 영화에서 미술하는 분을 많이 출연을 하시던 그 솜씨를 발휘하셔서 너와 나라는 제목을 지으셨고, 제가 영문 제목이 궁금했어요. 영문 제목은 더 드림송스잖아요. 그래서 너와 나라는 제목과 드림송스라는 제목은 처음부터 생각을 하시고 시나리오를 쓰신 건지. 네, 너와 나는 영화 시나리오 쓰기 전부터 친구한테 뭐 이런 만화 제목이 있어 라고 했을 때부터 뭔가 마음에 들었던 제목이었고, 더 드림송즈란 제목은 편집까지 다 마치고 이제 해외영화제 배급해야 되는 시점에서 영어 제목을 붙여야 하는데, 저희 집에 친구가 잠깐 빌려준 시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존 베리먼의 미국 시인인데, 네, 그 분의 시집 제목이었습니다. 그 시하고 연관성이 있는 제목인가요? 아니면 그냥 시집 제목이 마음에 드시는 건가요? 시하고는 사실은 크게 내용이랑은 연관이 없고, 그냥 제가 이 영화가 누군가의 꿈처럼 보이길 원하기도 했고, 실제로 제가 이 영화를 작업을 하면서 꿈을 워낙에 너무 많이 꿔가지고 이상한 꿈을 많이 꿔서 그냥 그렇게 어쩌다 보니 영화 제목이 그렇게 됐습니다. 인터뷰 보니까 너와 나랑 카페에도 우연히 들리게 아, 네. 이게 뭔가 설명을 하자면 길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 네. 뭐 제가 목포에 가게 됐어요. 목포에 그 전부터 세월호를 봐야겠다 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걸 가게 된 계기도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가게 됐는데, 세월호를 보고 나서 어딜 갈까 하다가 지도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목포 시내에 노적봉이 있더라고요. 근데 노적봉은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안산에 살 때 엄마랑 같이 매일 새벽마다 올라가던 산 이름이기도 하고, 뭐 흔한 산 이름이긴 한데, 그래가지고 여기 가야겠다 해서 갔는데 거의 폐업 직전에 카페, 너하나 카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했죠. 감독님께서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수많은 우연과 행운이 만나서 지금 여러분이 보신 너와 나라는 작품이 완성이 되었고요.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은 직접 마이크로 질문하실 기회를 드려볼까 해요. 계속 오픈 채팅을 하셨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한 3문장 정도로
축약을 해서 이따가 궁금한 거 질문을 해주시고 질문하시기 전에 뭐 이 영화에서 나의 최애 모먼트 정도 하나 정도는 얘기를 해주시면 앞에 계신 감독님이나 배우분들도 계속 주기만 하고 가는데 뭔가 받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최애 모먼트 하나 정도로 말씀해 주시고 그 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혜수 배우님은 뭐 많은 지구에서 이야기했겠지만 너와 나라는 시나리오를 읽고 마지막 장을 덮었을 때 그때 감정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좀 복합적인 감정이었던 것 같은데요. 되게 뭔가 한편의 긴 꿈을 누군가의 꿈을 들여다본 것 같기도 한 기분이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 제가 읽었던 시나리오는 조금 더 뭔가 이렇게 꿈 같은 느낌이 더 있었어서 제가 이걸 잘 100% 이해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제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고 있는 건지 조금 헷갈리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완성된 작품을 봤을 때 이제 그때 제가 느꼈던 그 감정이 느껴지기도 하고 또 아주 새로운 감정이 느껴지기도 했던 것 같아요. 이 작품을 지금까지 대략 몇 번 정도로 보신 것 같아요? 이제 관객분들이 이기셨어요. 왜냐면 제가 9번 보고 그 이후로 더 못 봤거든요. 네, 네, 분발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9번을 보면 조금씩 포인트가 좀 달라질 것 같기도 하거든요. 처음 영화를 볼 때랑 영화를 계속해서 같은 영화를 여러 번 볼 때 조금씩 마음이 가는 장면이 다르거나 뭐 눈에 들어오는 순간이 좀 다르거나 그렇던가요? 네, 그런 경험을 전 처음 해본 게 사실 저는 진짜 좋아하는 영화도 3번 이상, 4번 이상 못 보거든요. 그런데 너와 나라는 영화를 처음으로 그렇게 많이 보면서 정말 신기한 경험을 했던 게 눈에 들어오는 장면, 가장 강렬하게 이제 기억에 남는 장면이 매번 볼 때마다 바뀌고 또 어떤 장면에서 분명 엉엉 울었었는데 이번엔 제가 막 웃고 있고 또 그 반대이기도 하고 막 이런 경험을 하면서 참 이 영화에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고 또 그냥 어떤 평면적인 납작한 슬픔만이 담겨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복합적인 것들이 뒤섞여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처음 이제 세미가 돼서 교복을 입었을 때 느낌도 기억나세요? 내가 처음 교복을 입고 세미가 되던 날. 네, 약간은 이래도 되나 싶었어요. 왜냐면 제가 그때 28살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됩니다. 오랜만에 교복을 입었을 때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또 여러 교복 피팅해 보면서 점점 정말 세미 같아 보이는 그 모두의 만장일치로 세미 같아 보이는 교복을 딱 찾았을 때 좀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께 질문 몇 개만 더 하고 기회 드리고 또 제가 이어서 하고 그렇게 진행해 볼게요. 감독님은 이 시나리오를 쓰고서 영화의 시작이 지금 영화를 보시면 학교 운동장이잖아요. 학교 운동장에서 교실에 앉아 있는 세미로 카메라가 들어온다는 처음부터 그렇게 결정을 해놓고 시작하신 건가요? 제가 어느 인터뷰에서 학생들이 원반 던지는 모습을 보고 이게 무조건 첫 장면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셨다고 들어서 원반에 뭔가 특별한 원반은 제가 뭐 취재의 일환으로 2017년 여름에 그 세월호 유가족 분들이 다니는 중학교에 제가 강의를 갔다가 그때 이제 창밖으로 그 중학생 아이들이 원반을 던지고 있는 게 보여서 그 이미지가 좀 강하게 뇌리에 박혔고 그 다음에 이제 첫 장면을 구상하면서 그렇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사실 제가 뭐가 시나리오를 쓸 때 어떤 장면이 확실하게 떠올라야 이거를 좀 안심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서 첫 장면은 이제 그렇게 영화에 보신 것과 똑같이 머리에 구상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감독님이 이 영화의 주연 배우들 말고 이제 흔히 말하는 고정 출연자분들의 연기도 다
세심하게 연출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냥 이렇게 막연한 지시를 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놀고 계세요, 뭐 그쪽에서 수다 떠세요 정도가 아니라 꽤 구체적인 디렉션을 주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와 제가 이번에 다시 보면서 궁금한 게 오프닝 시퀀스 보면 맨 오른쪽에 팔짱 끼고 걸어가는 남녀 학생이 살짝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원경으로 잡히는 것까지 혹시 세세하게 디렉션을 주신 건지가 먼저 궁금해졌어요. 일단 이 거기에서 연기를 하고 있는 인물 하나하나가 다 생생했고 저한테는 중요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어떤 요소를 만들려고 했고, 근데 그렇게까지 또 세세한 부분은 이제 그 밑에서 현장을 지휘하시는 조감독님이나 인물 조감독님이 디렉션을 주셨고, 저는 전체적인 상황 같은 거 원반을 던지고 있다, 혹은 남자아이들이 짓궂게 여자아이들 반으로 자기 친구를 밀어 넣는다, 아니면 남자아이들이 둘이서 이렇게 스탠드에서 누워 있는데 벌이 찾아들어서 놀란다, 뭐 이런 것들을 줬던 것 같아요. 아마 영화를 처음 보시는 분과 여러 번 보시는 분의 차이는 그런 게 눈에 이제 들어오느냐 아니냐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주연 배우 세미야 하은이의 이야기에 집중해서 보게 되지만 사실 이 영화가 이렇게 오랫동안 잔상을 남기는 이유 중에는 어떻게 보면 쉽게 넘길 수 있는 그 수많은 구석구석의 여백까지도 굉장히 세밀하게 세팅을 하고 연출을 한 결과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프닝에서부터 그런 설정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수학여행 전날의 그 풍경들이 아마 우리에게 오랫동안 가슴에 남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오프닝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아올린 디테일이 결국 마지막에 그 수학여행 가기 전에 아이들의 풍경의 설득력을 만들어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질문 드려봤고요. 너무 숙연하네요. 네. 이제 질문 기회 한번 드려볼까요? 질문하고 싶으신 분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좀 열이 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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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영화고요. 많이 울고 많이 웃었었는데 제가 진짜 많이 웃었던 장면이 세미가 하은이 카톡을 버스에서 확인하잖아요. 그 신경쓰이 만들어서 미안 수학여행 전날에 그게 저는 제 생각에 이게 진짜 XX 염색체가 아니면 나올 수가 없는 진짜 말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이거 감독님이 직접 쓰신 건지 아니면 본채 배우님이 직접 쓰신 건지 궁금해서요. 그건 너무 사랑해요. 행복하세요. 예, 그거 화면도 흔들리고 뿌여가지고 읽기 힘드실 텐데. 몇 번 보셨나요? 14번을 보면 이런 게 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갈 길이 멉니다. 처음에 이제 그 미술 담당 연출부가 몇 개를 안을 가져오면 제가 그 중에서 골라서 그 정도 수정해서 다시 가져와 주세요 해서 컨펌을 내리는데, 제가 기억났던 제 코멘트는 그 끝에다가 뭐 다 앞에 다 얘기한 다음에 안녕 요거 하나만 넣어달라고 했거든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안녕 엄청 너무하다고 했었잖아요. 그 안녕의 그 뭔가 진한 의미를 느끼시는 분들 계시죠? 왠지 이 안녕이라는 말에 그 이상한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꼭 넣으신 게 되게 저는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너무 하셨다는데요? 네, 요거 제가 세미의 감정을 위해서 그렇게 했죠. 뭐, 네. 얼마나 막 불안하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감독님이
저쪽에서 손 들고 반성하고 계시고요. 자,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손 들어주시면 거기 앞에부터 먼저 하고 올라갈게요. 운동을 좀 줄여야 돼서.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세 번째 부분인데 오늘 들어왔던 장면은 사실 첫 번째 봤을 때도 그랬는데 오늘 되게 오랜만에 다시 보니까 그 혜수 배우님이 그 마지막에 홍사가 전에 하은 얘기 얘기하는 장면들이 역시 막 제일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질문은 조인철 감독님께 드릴 건데 마지막에 되게 사랑해로 가득 채우시잖아요. 그게 이유라고 해야 될까? 그렇게 마지막 장면을 결정하신 마음이 궁금합니다. 네. 일단 영화를 찍으면서 그 얘기를 제일 전달하고 싶은 바가 그거였고, 근데 이제 뭔가 누군가의 그냥 보편적인 인종을 생각을 했을 때 이 사람이 무슨 말을 제일 많이 듣게 될까를 좀 생각을 해보면 뭐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도 실제로 저한테 그 주변에 제일 들린 말이 그 말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순간, 인종의 순간 같은 것들을 떠올리면서 이게 모두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게 좀 그렇게 말을 좀 깔았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 박혜수 배우님께도 질문이 있는데 조이랑 연기하실 때 제가 듣기로는 조이가 그러니까 조이를 연기한 구로라는 배우죠. 배우 이름은 여러분 영화에 나오는 새 배우의 이름은 구로입니다. 구로라는 친구가 연기 천재다라고 감독님께서 지난 인터뷰에서 말씀하셨거든요. 후시 노급이 거의 없었다. 거의 현장에서 원하는 소리를 냈다. 실제 구로 배우와 함께 호흡을 맞춰서 연기를 하신 박혜수 배우님의 평가를 듣고 싶어요. 그 새는 어떤 배우던가요? 그 사람 연기할 때 이제 느낌들이 좀 재밌었을 것 같아서. 네, 구로는 정말 천재적인 배우고요. 실제로 정말 제가 무슨 질문을 했을 때 이런 소리를 그 리액션을 계속 내줘서 이제 좀 놀라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사랑해라고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장면에서는 살짝 그때가 시간이 늦어가지고 좀 졸려했어요. 졸려하고 있었는데 구로가요? 아니면 박혜수 배우? 구로가요. 구로가요? 네, 졸려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눈을 빤히 마주보면서 꾸벅꾸벅 이렇게 눈을 천천히 감았다 뜨는데 그게 마치 되게 제 말에 집중하고 있는 것처럼 또 보여지기도 해서 그 구로 배우님이 피곤하셨던 게 조금 더 그게 좋은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래도 히치콕 감독이 그런 얘기 했었죠. 배우는 피곤할 때 제일 멋진 연기가 나와요. 그 감독님께서 배우를 괴롭힌 걸로 유명했던 분인데. 자, 또 질문 있으신 분 일단 여기 이렇게 받고 이렇게 돌아올게요. 동선 때문에 혹시 이쪽에 질문 있으신 분이 있나요? 이따 드릴게요. 네, 일단 뒤 그쪽에 또 질문 있으신 분 모자 쓰신 분부터. 너무 잘 봤습니다. 그 가장 좋아하는 장면은 역시 고백할 때 그게 다야라는 말과 함께 이제 울잖아요. 그때 괜찮아, 다 괜찮아질 거야라는 말하면서 오히려 고백을 했는데 괜찮아질 거라고 안아주면서 하는 말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서 궁금한 건 혹시 사랑한다는 말 음원 발매 계획이 아예 없는 건지 어떤 버전이든 오영님 버전이든 아니면 혜수 배우님 버전이든 음원 발매 계획이 없는 건지 궁금하고 또 혹시 정말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한 소절만 해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빠르게 발매 관련해서 사랑한다는 말은 우혁 씨가 원래
연기를 하지 않으실까 싶은데 아직 뭐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상황이고 영화나로는 발매되진 않아요. 제가 노래를 들은 지가 오래되어서 가사를 또 까먹을 수도 있는데 제가 가사를 짱 잘 틀리거든요. 한번 그래도 한 소절 불러보겠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굳이 왜 했던 걸까요? 우린 다른 길을 바라보고 있었는걸요. 영원할 거란 말은 굳이 왜 했던 건가요? 이미 우린 다른 길을 향해 걷고 있는걸요. 감독님도 하시게요? 마이크를 가져가시고 원하시는가 해서 이게는 호강인가요? 네. GV 진행하러 왔다가 비호강하고 울 뻔했네요 순간적으로. 자, 또 질문 있으신 분이 있으면 거기 하얀 옷 입은 남자분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영화 정말 재밌게 잘 봤습니다. 네,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맨 마지막에 들판에 누워있던 세미가 딱 컷이 끝나기 전에 미소 짓는 장면이 가장 뭔가 어울렸던 장면인 것 같고,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마지막에 가족들이랑 식사를 할 때 태몽에 관련된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빨간 수박을 먹는 꿈을 꿨다라고 하는데 그거의 의미가 전 좀 궁금해가지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거는 그 장면 전체적으로 좀 얘기를 듣고 싶어요. 일단 저는 그렇게 국수 만드는 기계를 실제로 써보신 분이 어떻게 해서 그걸 구매하는 설정이 나오게 되었는지도 일단 궁금하고요. 마지막에 그게 어쨌든 마지막 엔딩 직전의 장면인데 그 세미가 마지막에 엄마 아빠랑 보내는 시간인 거잖아요. 그 시간을 어떤 톤으로 어떤 말을 주고받으면서 어떻게 그 장면이 좀 연출이 되었으면 생각을 하셨는지, 아마 그러다가 태몽 얘기도 나온 것 같아서 그걸 뭉뚱그려서 마지막 엔딩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거는 시나리오 작법의 문제인데 초반에 씨를 뿌렸으면 걷어들여야 되거든요. 이제 엄마가 택배를 세미도 짜증낼 정도로 많이 시키는 홈쇼핑을 즐기는 분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수상한 물건도 사서 주문을 했다고, 그걸 배가 고팠기보다는 그걸 한번 왔으니까 해보기 위해서 늦은 밤에 가족들이랑 해먹는 거고요. 그리고 태몽도 사실은 저희 영화에서 삭제된 장면 중에 세미가 조퇴를 하다가 그 산부인과에 갔다 돌아오는 선생님을 마주치는 씬이 있는데 거기서 태몽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다시 세미가 자신의 태몽을 그때부터 궁금해하다가 엄마한테 물어본다 였고요. 그리고 그 씬 전체적으로 좀 생기가 역시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선배님들한테 설정을 다 드렸거든요. 이 부분은 사이가 좋지 않고 딸이 있어서 이렇게 같이 살긴 하는데 아슬아슬한 거고, 엄마는 슈퍼마켓을 운영하시고 아빠는 교직원인데 일을 그만두고 싶어 한다 라는 설정이 있었고, 거기서 근데 제가 기대하지 않았던 거를 그 세미 엄마를 연기해 주신 박미연 선배님이 해주신 게 정말 감정 기복을 세미처럼 연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딱히 그걸 기대를 못했는데 그걸 보고 너무 이 한 장면 안에서 이 모녀의 이 유사성이 너무 잘 드러나서 너무 좋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박혜수 배우님께도 그 장면 촬영에 대한 얘기를 여쭙고 싶어요. 대부분 다 하은이나 또래들하고 찍다가 사실상 거의 마지막 장면에서 선배 배우들하고 그러니까 가족의 분위기를 처음으로 연기한 거잖아요. 그게 어쨌든 마지막 장면이니까. 그때 촬영들이 어땠는지도 궁금하고 실제로 맛있어요 국수가? 처음 봤어요 저. 보신 분 있어요 이 영화 전에? 그래요? 그 대사에서도 얘기하지만 맛은 똑같아요. 더 쫄깃하잖아 하는데 그런 느낌은 없었던 것 같고요. 너무 재밌었던 게 감독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선배님께서 그 감정 기복이 막 짜증을 냈다가 웃었다가 해주시는데 그때는 그래서 그런 거라고 이유는 몰랐지만 그때 그 촬영날 처음 선배님들과 호흡을 맞추는 거였거든요. 처음 뵙는 거였는데 너무 편안한 거예요. 정말 너무 편안했고 너무 재밌었고 또 그 씬이 되게 사실 좀 길잖아요. 대사량도 많고 근데 그냥 뭐 대사가 조금씩 바뀌면 또 바뀐 대로 뭐 이렇게 저렇게 흘러가고 매번 테이크마다 또 다른 재미로 흘러갔었어서 진짜 좀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진짜 엄마 아빠랑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짜증 내는 것도 다 좀 진심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냥 좀 제가 엄마 아빠랑 있을 때의 모습처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서도 또 그 서로 너무 끈끈한 사랑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저도 분발해야 되는데 아직 3번밖에 못 봤거든요. 근데 제가 3번째 볼 때는 저는 그 장면이 제일 좀 아팠어요. 우리는 이것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만들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 엄마랑 아빠에게는 그게 세미의 마지막 모습일 거잖아요. 나중에 세미를 떠올리게 되면 그날에 그때 왜 내가 애를 부각했을까에 대한 자책을 왜 살가운 얘기를 못 해줬을까에 대한 자책을 엄마가 할 수밖에 없는 밤이었고 아빠도 그게 마지막인 줄 알았으면 더 많은 이야기를 했을 텐데 머리 말려 비듬 뭐 이런 장난 섞인 얘기만 내가 했네라고 아마 두고두고 후회할 장면이라 영화에 담기지 않은 하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엄마와 아빠의 어떤 회한과 후회가 이렇게 묻어나더라고요. 왜 우리가 이렇게 페인트칠 덜 마른 거 만지면 묻어나듯이 어떤 장면의 어떤 감정은 그게 꼭 드러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장면에서는 굉장히 재밌는 말씀하신 것처럼 촬영도 재밌게 하신 것 같고 저도 처음 볼 때는 재밌는 장면이었는데 생각할수록 저는 그 장면이 제일 아픈 장면이고 마지막에 갔다 올게 라는 대사도 사실은 신카이 마코토 감독이 계속해서 동일본 대지진 영화 이야기 만들면서 스즈메의 문단속을 만든 이유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녀올게라고 말하고 나갔는데 다녀왔습니다 말하면서 문을 닫고 들어오지 못했다는 사실이 굉장히 자기에게 중요했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대사도 쌤은 갔다 올게라고 얘기를 했고 영원히 갔다 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라는 말을 할 기회를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이 어떻게 보면 되게 재밌는 장면인데 국수 먹는 장면이 3번째 보니까 그 장면에서 확 오더라고요.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여기 또 보자. 예, 빈인가요? 네. 네, 영화 너무 잘 봤고요. 두 번째 보니까 좀 더 와닿는 장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좋았던 장면은 그 옥상에서 싸운, 거의 옥상인가요? 옥상에서 그 쌤이랑 하은이랑 둘이 이렇게 처음으로 감정이 이렇게 팍 터지는 장면들이 너무 좋았는데요. 어떻게 그 여고생의 느낌으로 딱 살려가지고 화를 냈는지 정말 너무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하은이가 쌤이랑 약속을 깨고 그 또리아범을 만나러 갔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접점이 생겨가지고 둘이 약속을 잡게 된 건지 그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설정이 따로 있으실까요? 그래서 제가 웃는 이유가 또리아범 만나러 간 설정 같고 감독님과 배우분이 약간 티격태격 하셨던 지난 지부이 생각이 나서
스토리 작업은 SNS로 이제 연락을 주고받다가 하은이가 호기심에 나간다라는 설정이었고요. 그 옥상에서 싸우는 건 저희가 이제 세미에 대해서 그 회의를 할 때 혜수 씨 의견은 세미가 너무 좀 밉상이다였거든요. 그래서 그 선을 되게 잘 타야 됐었는데 그 옥상 장면 찍기 전날 혜수 씨가 저한테 전화를 와가지고 그 대사 하나하나 끝나는 그 어미 하나하나까지 다 디테일하게 의견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좀 이거를 수위를 조절해서 반영을 해서 저희가 옥상 장면을 찍었고 그때 어떤 얘기를 했었죠? 그때 나왔던 대사가 아마 기억이 안 난다. 뭐였더라? 14번 보신 분 기억나시나요? 한번 체념을 하면서 찌르잖아요, 하은이를. 체념하는 척하면서. 그런 것들을 통화를 하면서 저희가 그날 만들어서 반영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 장면 촬영에 대해서 혹시 좀 덧붙이실 거 있나요? 이것도 한 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세미가 그 전부터 왜 이렇게 오락가락해 하고 뭐 또 가요 또 얘기를 앉아서 안 하고 또 혼자 이렇게 가는데 따라가잖아요 또 하은이는. 근데 그러고 싸우다가 이제 다혜 얘기 계속 꺼내고 이러니까 너 진짜 그만 좀 해 하면서 이렇게 너 진짜 애 같은 거 알아? 할 때 이제 테이크를 엄청 여러 번 가다 보니까 이제 진짜로 화가 점진적으로 올라와서 이제 시은 배우가 NG였는데 너 진짜로 해도 돼요? 너 진짜 애 같은 거 알아? 인 대사를 너 진짜 애새끼 라고 한 NG가 있었던 세미가 그만큼 너무했다 뭐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또리아범을 실제로 만났을 때 기분은 어땠나요? 하은이가 이 자식을 만나러 나와의 약속을 깼다는 걸 인지한 채 또리아범을 마주쳤잖아요. 그 장면이 좀 궁금했어요. 일단 어처구니가 없었고요. 너무 화가 났고요. 아저씨가 훔봐봐요 할 때 쌤이 얼굴이 짱 빨갛거든요. 그래서 막 분노가 막 점점 차오르는 쌤이 얼굴이 보이다가 그렇게 딱 이제 또 유일하게 쌤이가 욕을 막 하는 장면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쌤이는 많이 화가 났는데 이제 제 거 다 찍고 나서는 좀 재미가 있었던 게 또 선배님이 이렇게 애드립을 막 이렇게 많이 하셔가지고 저 얼굴 안 찍고 있을 때는 그거 구경하면서 다음 테이크는 어떤 애드립을 하실까 이거 구경하는 재미가 또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정민 씨께 감사드립니다. 박정민 씨께 감사드린다는 얘기였습니다. 자, 또 질문 있으신 분 꼭 이렇게 처음에 안 되다가 예. 회색 후드티를 네. 네, 전 두 번째 봤는데요. 지난주 인디스페이스에서 보고 이제 두 번째 보고 있는데 가장 최애 장면은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춘식이를 엄마한테 찾아줘서 이제 세미하고 하은이가 만났을 때 그 자리가 어떻게 보면 서로의 오해도 어느 정도 좀 해소되는 장면인데 그 이후에 어떤 서로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게끔 해소하는 어떤 장으로서 판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그 장면이 처음 봤을 때도 그렇고 두 번째 봤을 때도 굉장히 좋았고요. 궁금했던 점은 조현철 감독님께 이제 질문드릴 사항인데 제가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다 보니까 영화인들 사이에서 좀 기피한다는 게 어린아이들하고 아니면 뭐 동물들하고 찍는 거를 굉장히 연출자분들이 힘들어한다라고 하는데 전 처음 영화 봤을 때
그 춘식이라는 강아지가 나왔을 때 저 개가 왜 나왔을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 영화를 이제 보고 나서는 이제 왜 등장했는지를 알게 됐는데 일종의 좀뭐 큐피트의 화살 역할 같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강아지라던가 어린아이들하고 촬영하면서 좀 애로사항이라던가 좀 기억에 날 만한 에피소드 있으면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정하자면 진식입니다. 춘식이 더 어울리긴 하는데. 네,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그냥 동기들이랑만 찍다가 이번에 처음 장편 하면서 동물들이랑 어린아이랑 하게 됐는데 뭐 한간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 비하면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은데 진식이가 정말 첫 테이크가 완벽한 친구라고 이제 테이크를 갈수록 이제 점점 안 좋아지는 항상 이제 씬의 시작 이 촬영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긴장을 하고 모든 스태프들이 집중을 하고 있었어야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네. 진식이를 연기한 배우 이름은 또리입니다. 똘똘. 아 똘똘. 네. 또리는 제 강아지였던. 자,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이쪽에 너무 기회가 안 갔지만 네. 우리 한 번 더 하고 글로 갈게요. 네. 네, 앞에 계신 분이 네, 기회를 드릴게요. 네. 아니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그 하은이가 버스 안에서 눈물을 터뜨린 장면이었는데 제가 그 장면 전부터 눈물을 좀 참고 싶었는데 그 장면에서 빵 하고 터지면서 그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질문은 그 거울에 관한 거였는데 그 세미라는 인물이 꼭 거울에 비춰져서 나타나고 그 외의 인물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 장면에서 의도하신 바가 있는지 궁금했어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거울, 사과, 시계, 물컵. 거울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거울이 주는 느낌이 어떤 상이 맺혔다가 이걸 외우고 있으시는 분들도 계시죠? 마이크를 넘겨서 어떤 상이 맺혔다가 이제 사라지는 느낌이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샘이라는 인물이 계속해서 거울의 이미지가 맺혔다가 사라진다가 중요했고 이게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특히나 그 마지막에 하은이랑 인사하고 돌아오는 집 앞에서 보여질 때는 좀 꺼지기 직전에 촛불처럼 이렇게 맺혔다가 사라지고를 좀 반복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조금 더 의미에 대해서 의미를 찾고자 한다면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스토리 같은 것들이 저한테는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게 확 눈에 안 띄더라도 저는 그런 소품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가 좀 중요했거든요. 저한테는 이 영화를 찍으면서 실제로 그 거울은 이제 단원고 주변에 작은 정자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가져온 거고 거기에 이제 실제로 아이들의 모습이 세미처럼 맺혔다가 사라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뭐 그런 것들을 찍었던 것 같아요. 오늘 두 분께 추가 질문을 들어볼게요. 실제 안산에 가서 촬영하기로 결정을 하신 이유는 뭐 사실 우리가 알 것 같지만 실제로 그러기까지는 좀 약간 좀 조심스러운 것도 있었을 것 같고요. 약간 고민 과정이 있었을 것 같아서 실제 안산에서 촬영하기까지의 과정이 조금 궁금하고요. 배우님은 실제 그 공간에서 연기를 한다는 게 어떤 기분이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실제로 제가 어린 시절을 안산에서 보냈기 때문에 안산은 저한테 되게 멀지만 엄청 친숙한 공간이었고 그래서 시나리오를 쓰는 과정에서 이 공간이 주는 느낌을
좀 찾고 싶어서 자주 왔다 갔다 했던 것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제 기억 한편으로 묻어뒀던 장소들을 다시 찾아가면서 거기서 느껴지는 이상한 감정 같은 것들을 안고서 시나리오를 쓰기도 했고 촬영도 역시나 그러한 공간에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요. 찍으면서 제일 좀 뭐 아마 혜수 씨도 비슷할 건데 제일 이상했던 건 그 놀이터에서 그 할머니랑 손녀가 공룡을 집어들 때에 세미가 보이는 샷, 그 클로즈업 샷의 바로 뒤편이 이제 단원고가 보이거든요. 그런 뭐 내용과 맞물려서 되게 그 신이 이상한 날이었고 이상한 장면이었죠. 네, 이제 그 공간에서 촬영을 한다는 게 긴 시간은 아니었어요. 한 달 정도 되는 시간이었는데 매일 그곳에 가서 이제 시간을 보내게 되잖아요. 그럼 어쨌든 그 세미를 연기하고 있을 때는 나는 하은이를 너무 좋아하는 하은이 때문에 감정이 요동치는 그런 천진난만한 사랑스러운 세미인데 그렇게 집중을 해야 하는데 그게 어려웠던 게 생각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죠. 이 길을 아이들이 한 번쯤은 걸었었겠지. 단원고 근처 공원에서 촬영을 하게 되면 이 공원에서 이렇게 이 정자에도 앉아봤겠지 하는 생각이 한번 들기 시작하면 이제 그 마음이 이제 분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조금 촬영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버스 장면은 저도 굉장히 오래 좀 잔상에 남아있고 하은이의 옆자리는 언젠간 채워지겠죠. 뭐 새로운 친구를 만나든 새로운 사람을 사랑하게 되든 언젠가는 채워지겠지만 세미가 있던 그 자리는 영원히 채워질 수 없는 그 버스 장면이 있었고 언젠가는 에어팟을 쓰겠지만 그래도 엉킨 줄을 풀어주던 그 세미에 대한 기억들은 아마도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이고 제가 또 되게 슬펐던 장면은 마지막에 세미가 샤워할 때 손에 랩을 감잖아요. 흉터 생길까봐. 하지만 우리는 세월호의 아이들이 어떻게 생을 마감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고작 이 상처에 물 닿는 것도 조심하던 그 세미가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죽음을 맞이했다는 생각을 하면 랩을 감는 그 장면도 사실은 굉장히 슬픈 장면으로 좀 영화를 생각할 때마다 좀 다가오더라고요. 자,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여기 한 분 드리고 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안경 쓰신 분. 영화 너무 잘 봤고요. 가장 좋아하는 장면은 그 진시가 간식 이거 하는 그 장면이 되게 약간 재치 있게 하신 것 같아서 되게 재밌었고 혹시 거기서 어떤 디렉션이 있으셨는지 그 살짝 궁금하고 그리고 또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그 전에 GV에서 감독님께서 직접적인 레퍼런스는 구스반 산트의 엘리펀트 작품을 들으셨던 것 같은데 혹시 어떤 부분에서 레퍼런스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진식에게 어떤 디렉션을 주었냐는 건가요? 아니면 배우분에게? 그 장면은 디렉션이 없었어요. 네, 셋이서 그냥 놀라고 하고 저희는 찍은 게 다고요. 자리를 바꿔가면서 찍은 게 다고. 구스반산 엘리펀트도 사실 영화를 처음 떠올렸을 때 막연히 떠올랐던 영화였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더 이상 저한테 그러니까 너와 나라는 작품에 유효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순간부터 그냥 엘리펀트는 생각을 안 했죠. 특히나 엘리펀트는 그 순간이 벌어지잖아요. 그 죽음
벌어진 게 꽤 엄청나게 큰 차이였기 때문에 더 이상 저한테 어떤 영감이나 유효한 지점이 없었던 것 같고 사실 영화를 찍으면서 어떤 구체적인 레퍼런스를 할 게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근데 시나리오를 쓰는 과정에서 저를 계속해서 끌어잡았던 작가가 바로 저한테 GV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발트라는 소설가의 작업들이 뭔지 모르겠는데 저를 굉장히 사로잡았고 그런 느낌들이 조금이나마 저희 영화에 살아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작가의 소설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방대하거든요. 정말 상관없어 보이는 것들도 다 엮어들어서 이렇게 좀 병렬적으로 배치를 한 다음에 정말 긴 미로 같은 문장으로 서술을 하는 작가이고 그렇게 읽다 보면 이제 이 발화를 하는 주체도 누구인지 헷갈리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인 그런 작가인데 그런 작가의 영향을 좀 받았고 아까 그 안산을 자주 오갔다고 했잖아요. 어떤 현장에 제가 직접 갔다라고 했는데 그거에 어떤 영향을 받은 것도 그 작가가 한 인터뷰 중에 이제 그 작가의 작품 중에 그 유대인 홀로코스트에 대한 작품 아우스터리츠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거 출판에 맞춰서 어떤 인터뷰에서 그 작가가 어떤 망각 속으로 잊혀져 가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 사건이 일어났던 곳에 가봐야 된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실제로 그 벨기에의 안트베르펜이라는 지역 외곽에 브렌동크라는 유대인 수용소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그 작가가 느꼈던 어떤 감정을 서술한 장면이 그 아우스터리츠에 있기도 하고 실제로 제가 또 거기에 직접 가서 느꼈던 것들도 있고 제가 안산에 실제로 가서 느꼈던 것, 목포에 가서 실제로 그 인양된 선체를 보면서 느꼈던 것 혹은 진도의 팽목항에 가서 느꼈던 어떤 감정들이 다 어떻게 보면 다 녹아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여기 여자분까지 드리고 1분단, 2분단이면 1분단 마지막 질문 드리고 2분단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제가 영화를 처음 봤는데